10월 20일 일요일 송은재TV 시작합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가을에 이 풍치가 이제 물씬 풍겨나는 것 같습니다. 강변을 산책을 하면 가을 느낌이 나고 날씨도 이제 뭐 선선해져서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 왔다. 단풍 소식도 많이 들립니다. 오대산부터 시작이 되죠. 오대산, 설악산 이렇게 이제 단풍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휴일도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이유가 내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이게 뭐 독대냐 단판이냐 뭐 면담이냐, 이게 가지는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전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이 면담을 앞두고 휴일인 오늘 두 김씨가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혜란과 김태흠입니다. 김태흠은 충남지사고 김혜란은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입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뭐 친윤이다 친한이다 이렇게 나뉘어서 국민의힘 그 홈페이지에 욕설까지 등장을 하는, 뭐 저주까지 등장을 하는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한동훈과의 면담, 이 면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라는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 이걸 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배 나온 오빠다라고 부르면서 이 배 나온 오빠에 대해서 결혼 20주년이다. 그러면서 오빠가 뭐 여러 가지 힘든데 지금 뭐 선거운동을 도왔고 이래서 고맙다. 그동안 뭐 실망을 시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결혼 20주년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배 나온 오빠, 자기 남편이다.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 라는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가 이걸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명태균으로 인한 그 오빠,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친오빠냐, 윤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뭐 이 이야기입니다. 오빠가 뭐 바보다, 무식한 오빠, 뭐 이런 이야기. 배 나온 오빠는 또 김건희 여사가 그 서울의 소리 측과 그 녹취록 공개에서 윤 대통령을 배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겹치면서 이게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 김건희 여사를. 당연히 조롱을 한 겁니다. 이 김 대변인이 또 뭐 글을 올려서 조롱할 뜻은 없었다. 여기 어디에 뭐 조롱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자기가 조롱한 글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삭제를 한 건 자기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아는 것이죠. 이건 명백한 조롱입니다. 이런 조롱 자체, 이 표현도 문제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이 김혜란 대변인은 정치적인 판단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한동훈 대표도 이거 적절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면 됩니다. 대변인에서 쫓아내고 이 당에서도 출당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란. 김건희 여사의 오빠 뭐 이런 부분, 명태균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당의 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그것도 오늘 이 시점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완전히 도려내는 정도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면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곧바로 취하면 됩니다. 한동훈 대표의 장점은 스피드입니다. 그 명태균 관련해서 지금 명태균을 자꾸만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태균을 자꾸만, 명태균은 정치 부록하다, 사기꾼이다 그러면서 이 깎아내리면 이 문제가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두 번이나 명태균을 뭐 두 번 정도 만났다. 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또 그렇게 인정한 셈이죠. 곧바로 그게 깨졌습니다. 뭐 두 번 만난 게 아니라 뭐 공식적으로만 여러 번 만난 게 드러나 버렸고, 대통령실에서 또 이 명태균의 이 오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친오빠다라는 참 해괴망측한, 이게 친오빠면 뭐며 윤 대통령이면 뭐냐, 이게 인정을 해버리고 아예 깔아뭉개려면
이 완전히 명태균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로 깔아뭉개든지 아니면 대응을 못하겠으면 대응을 안 하든지 이게 인정을 해서 친오빠냐 뭐 윤 대통령이냐. 명태균이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기가 뭐 이쪽에 가서는 윤 대통령이 했다 저쪽에 가서는 친오빠라고 했다가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일부터 이제 마지막 피크입니다. 국정감사. 그 소위 이런 명태균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뉴스토마토에 이 제보도한 그 강혜경이죠. 강혜경. 그 소위 김영선 그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그 사무실의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있고요. 일단 이 김혜라는 정치권에서 도려낼 정도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당장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 대통령 배 나온 오빠 뭐 친오빠냐 참. 그 다음 김태흠입니다. 이 김태흠이 오늘 또 이 시점에 한동훈이 독대를 요구하고 그걸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기 정치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노리는 불순한 의도다.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친윤 친한 나뉘어서 이 김태흠이 갑자기 심심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얼토당토하는 주장들을 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도 없고 신뢰의 기반이 없는 독대는 독대가 아니라 하극상이나 단판이다. 신뢰 회복하자고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김태흠 이야기를 들으면 이 김태흠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 호시탐탐 노리는 탄핵 추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처절한 고민과 대처가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태흠은 지금 뭐 어디 달나라 있다 왔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저 탄핵 특검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지금 뭐 한동훈 측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윤 대통령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의 검찰스러움, 순발력 있는 말솜씨와 가벼움, 관종 같은 행동이 아니라 진중하고 미래를 통찰하고 준비하는 당대표가 되길 바란다. 참 뭐 이 꼰대 시대 변화, 지금 현재 시대 상황 전혀 모르는 전형적으로 윤 대통령이 현재 갖고 있는 이 대통령으로서의 권력, 거기에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이 아부하는 이 사태를 왜곡하는 이 김태흠의 태도입니다. 이 뭐 홍준표와 비슷한 그런 정도에서 사실은 논평할 가치가 있느냐 싶은데 대비되는 걸로 김태흠과 이 김혜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 정치권에서 사실은 도려내야 될 정도의 수준이 일단 낮고요. 현재 이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이건 뭐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내일 김건희 여사 문제를 윤 대통령은 이 사과나 이 제2부속실을 만드는 선에서 적절하게 이 봉합을 하자 하고 넘어가자.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지금 문희조 심판 이재명에 대한 다음 달이면 1심 선고가 내려지니까 이 국민이 확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 정도 정리를 해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강력한 조치는 뭐 지금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 보수든 진보든 뭐 좌든 우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 정말 친윤 핵심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일단 공개적인 장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정치권의 인사나 뭐 평론가들이나 접촉이 아예 없는 것이 좋겠다.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좋다. 뭐 옛날로 치면 이게 뭐 유패식입니다. 이런 유패. 이런 것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한동훈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한 셈입니다. 이 김혜란과 김태흠 이 둘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개딸이거나 지금 뭐 정말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온 사람이거나 공통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답니다.
공식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결정이 내일 나와야 된다. 그 결정 이하의 봉합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 문의조 심판하지 못한다. 특검 탄핵 효율적으로 막지 못한다. 그게 지금 국민들의 여론으로 보입니다. 500년 전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조선이 건국이 된 이후에 태종이죠. 이방원 태종이 이 왕비의 동생 4명을 죽입니다. 소위 원경왕후 민씨라고 부르죠. 이 왕비가 태종이 그러니까 형제들까지 죽이면서 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이 민씨. 그래서 사실은 상당한 권력을 요구를 합니다. 이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워져서 이제 정착이 되는 과정의 이야기죠. 세종대에 이르러서 조선이 이제 나라의 모양을 갖추었다. 이 장기적으로 대를 이어서 조선 500년이 가능하도록 이 나라의 기틀이 잡혔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종에 앞서서 태종이 한 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었죠. 형제도 죽였고 왕비의 남동생들도 다 죽입니다. 이 왕비는 그냥 왕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비 뒤에 권문세족이라고 불렀던 이 민씨 일가가 있죠. 그래서 엄연한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이 왕의 권력을 나누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태종이 내리는 결단은 확실하게 왕비를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완전히 그 왕비 집안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다 거의 친동생들도 다 죽이고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죠. 세종의 다음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이 세자의 어머니이고 그 태종과 왕비 사이에는 그렇게 사이가 이제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죽을 때도 비슷하게 죽습니다. 이 왕비가 나중에 아파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이 태종이 그 왕비의 병 간호도 성심성의껏 했다. 이런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태종은 왜 이런 결정을 해야 됐을까?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할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세종도 있는데 세자가 보고 있는데 그 소위 세자의 어머니의 그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해버립니다. 태종은 이 이외에도 이 왕권을 강화하는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 되면 모두 목숨을 빼앗습니다. 자기 형제들도 죽이고 권력을 잡았으니까요. 태종의 이런 결정, 태종의 선택인 부분이었죠. 그 시대 상황에서 태종이 내릴 수 있는 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태종은 판단한 거죠. 이 권력을 왕으로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외에 다른 걸로 혼란이 빚어지면 이 세종대, 그러니까 태평성세라고 부르는 조선의 기틀을 다진 이 세종대가 올 수가 없다라고 태종은 본 것이죠. 흔히 제왕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왕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왕의 권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느냐 빼앗지 않느냐였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생사 여탈권을 왕만이 쥐고 있었죠.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과 귀향을 보내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권한은 왕만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대통령이 사형수들, 사형 집행을 대통령이 결정을 합니다. 그게 남아있는 셈이죠. 왕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죽이지 않고 살려두느냐, 이게 결정적이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이런 태종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윤 대통령의 선택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봉합으로는 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 국면은 문의조 심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 거기에 따른 탄핵, 이 이재명의 소위 난동입니다. 이 난동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봉합해도 또 계속 불거집니다. 그게 지난 2년, 3년의 역사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대처를 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윤 대통령이 실패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 막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이걸 봉합하더라도 또 불거집니다. 이재명이 구속되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됩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재명과 윤 대통령의 충돌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고, 지금 한동훈 대표와의 충돌에서도 이게 주 핵심 소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이 전국의 총 주도권을 쥐고 있는 윤 대통령 책임입니다. 윤 대통령이 풀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접지 않으면. 접는 방법은 유패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영향력, 어떠한 것도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특별감찰관을, 김건희 여사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실에 임명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만약에 받는다면, 이 특검법을 받으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막아내기 위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망해가는 이유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개인의 비리입니다. 개인의 권력형 비리입니다. 민주당과 관계가 없는. 저걸 당의 문제로 끌어안으면서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이 지금 망하는 겁니다. 저걸 단절시켰더라면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대처도 이재명이 좀 쉬워졌을 것이고 민주당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대처를 하면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정치에 있어서 이런 모든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은 트집 잡히지 않게 자신을 먼저 가다듬고 자신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상대가 해오는 이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기가 당당해야 상대로부터 이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낼 제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냥 복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싱은 KO를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정치는 국민들이 심판을 내립니다. 최종 심판은 국민들이 내립니다. 법치라는, 또 정치라는 큰 영역을 보고 국민들이 최종 심판을 내리기 때문에 지금 하나를 구속시켜버리면 나머지는 괜찮지 않겠느냐가 아니죠. 나도 철저하게, 바둑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생연후의 살타다. 내가 먼저 살고 그 다음 상대를 죽여야 합니다. 이게 일의 순서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문제도 이렇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접고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이 정도면 어떻느냐. 국민들이 수긍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이재명, 문희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의 칼을 내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인 것이죠. 대통령 권력과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하는 권력이 지난 10개월 동안 충돌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집권 여당 이 대표를 쳐내려고 했는데 못 쳐냈습니다. 그것도 10번에 가까이 지금 집권 여당 대표의 목을 치려고 했는데 못 친 겁니다. 쓸 수 있는 총알은 다 쓴 겁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젠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도. 냉정한 정치 권력의 현실입니다. 통제가 됩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탄핵 공격, 이 지금 국민의힘 108명 똘똘 뭉치게 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이 묻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세대 이야기도 하는데 한동훈의 스타일은 다릅니다. 지금 소위 60대인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윤 대통령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저 세대는 개인적이고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그 다음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원팀이다. 그러니까 의리를 지켜라. 무슨 배신을 하지 마라. 이러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팀이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또 변했지 않습니까? 변해가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지고도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될 뿐입니다. 냉혹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변해야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배신자고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머물러 지금 있으면 지금 무슨 대한민국에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뭐 우리는 하나다, 뭐 우리는 한 팀이니까 같이 서로 뭐 잘못한 게 있어도 덮어주고, 지금 그럴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뻔하게 나와 있는 이 대답을 저는 내일을 계기로 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인 대타협을 해야 합니다. 이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법치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헌정사에 법치와 국민적 상식, 이렇게 정치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정치적 승리는 이 국민적 상식과 법치에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타협을 못한다면,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치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대표도 잘못하는 게 있을 테고 윤 대통령도 잘못한 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잘못한 사람은 윤 대통령입니다. 국민적 상식과 법치를 지금 어기고자 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입니다. 다시 내일을 계기로 해서 윤 대통령이 법치와 상식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길은 김건희 여사를 유폐시키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경호실도 있고, 지금 뭐 제2부속실이 무슨 지금 필요가 있으며, 지금 무슨 뭐 사과가 필요가 있습니까? 할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2번씩이나 뭐 김건희 여사 그 가방 부분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새삼스럽게 사과가 뭐며, 제2부속실이 뭐며, 뭐 집무실이 뭡니까? 총선이 지난 다음에 이거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총선이 지난 뒤에도 정리가 됐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골마 터지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방송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이 제가 제압이라는 표현, 한동훈 견제할 수 있고, 이재명 완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사법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일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태도는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는 한은 이재명 제압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압 안 됩니다. 한동훈은 한동훈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뻔하게 보이는 길 아닙니까? 이준석을 어떻게 쳐낼 수 있었느냐? 이준석은 그 성상납이라고 하는 게 딱 걸려든 겁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유치한 이 정치 행태를 보였습니다. 가능하죠. 당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입니다. 살아있는 정말 권력이죠. 김기현은 간단하죠. 이 장제원으로 상징이 되는 친윤이 빠져버리면 김기현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동훈은 다릅니다. 싸워도 우리 편끼리도 싸우고 적과도 싸웁니다. 뭐 정치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죠. 싸워도 싸움이 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되지도 않는 싸움을 계속하면 적에게도 지고 우리 편 안에서도 권력투쟁에서도 남는 게 없습니다. 무슨 계속 윤 대통령의 입장만 궁색해져 갈 뿐입니다. 이 뻔하게 보이는, 국민들은 지금 상식적인 국민들 눈에는 다 보이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김건희 여사 보기 싫다고 합니다. 이 방송이 대통령실에서도 많이 들을 텐데 듣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만은 보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 방송만은 뭐 바쁘셔서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을 텐데, 지금 국민들의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뭐 친윤이든 반윤이든 뭐 비윤이든 개딸이든 김건희 여사 보기 싫다고 합니다. 뭐 답이 있습니까? 뭐 지금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기소하지 않는 것, 제가 이 기소해야 된다라고 10번 넘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정도라고까지 본다고 생각한다면 기소하는 게 맞았습니다. 이걸로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송경호하고도 부딪히고 대통령실이 이원석과도 부딪히고 이것과 엮여져서 지금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뭔가 지지부진하고, 이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제대로 지금 수사를, 문의조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딱 걸리니까, 김건희 여사 부분이 딱 걸리니까, 그 사람이 애매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국민들이 뭐 법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거는 이게 얼마가 되는지 정말 별 문제가 아니고 10년이 넘어 지난 일이고, 또 이게 명품인지, 저는 가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 사실 명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가방인지 얼마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는 정말 가볍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녹취록, 문자 뭐 터져 나올 거 다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추정컨대 앞으로 터져 나올 게 더 있을 겁니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이 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이 잘못한 짓이 얼마나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동안 문자나 메시지 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현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재명밖에 모릅니다. 김건희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판단 안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중요한 판단을 앞둔 이 정치인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은 얼마만큼 정확하냐, 스피드가 있느냐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어떤 판단도 힘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판단을 한번 내렸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골마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잘못한 짓, 지금까지 터져 나온 것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단군 이래에 저런 정치, 비리 정치인이 있었냐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말하지 않는, 앞으로 터져 나올 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 수사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부분, 전혀 이 수위가 다르지만 김건희 여사 부분도 터져 나올 게 더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명태균에 대해서, 명태균 사기꾼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처가 안 됩니다. 이 왜 대처가 안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대처를 한답시고 하는데 전부 역풍이 붑니다. 친오빠냐, 윤 대통령이냐, 2번 만났다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5번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문의조 지금 심판, 사법적 심판은 제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심판도 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의조 정치적 심판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지금 전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동훈 얄미울 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스타일도 다르고 이 세대도 다르고, 또 한동훈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근데 한동훈도 지난 10개월 동안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당해도 우리가 원팀이니까 하나로 가자, 우리가 남이냐 이러면 또 참고 이래 합니다. 요즘에 안 참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안 참습니다. 한동훈의 그게 장점입니다. 또 한동훈의 그 장점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가 있거든요. 그 한동훈을 견제를 하려면, 한동훈 견제를 위해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유패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썼는데 그런 의미다. 지금 조선시대의 유패라는 단어가 지금 맞습니까? 그런 정도의 각오를 하고 내일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한동훈이 예뻐서도 아니고 이재명이 미워서도 아니고 윤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저는 한동훈보다 윤 대통령이 훨씬 법치와 상식에 가깝게 있고 가깝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제가 5천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 5천만 국민들이 다 김건희 여사를 보기 싫다고 합니다. 이건 뭐 이런 거에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람 보기 싫은 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 내일 결단을 내려서 정리하면 윤 대통령 다시 법치와 상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모든 것을 제압해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 그건 곧바로 국정의 혼란입니다. 윤 대통령의 선택, 오늘 김혜란 소동, 김태흠 소동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정치가 저질로 자꾸 가는 이유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내려지 않으면 이렇게 정치가 저질로, 분열로 가게 된다. 대통령의 결정 하나로 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하루라고 봅니다. 휴일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